안녕하세요. 해피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그 카카오 맵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네이버를 키시고요. 네이버에다가 카카오 맵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카카오 맵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우스 볼을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로 이제 쓰는 기능, 아까 아파트 이런 거 투자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보는 그 기능을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이쪽 위쪽에 보면은 버튼들이 많아요.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레이어라고 나오는 마름 목골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요거 법정 경계를 먼저 볼게요. 법정 경계와 행정 경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 다를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법정 경계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주로 무슨 동 있잖아요. 어, 무슨 동 그래서 그냥 뭐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소 말할 때 그 동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송파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잠실동과 신천동이 있어요. 이게 법정 경계고 만약에 얘를 행정 경계로 한다. 법정 경계를 다시 취소하고 행정 경계를 다시 누르면은 얘는 파란색으로 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뜨고 행정 경계는 뭐 잠실 1동부터 잠실 7동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보통 1, 2, 3동 이렇게 있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행정상 그러니까 행정동사무소에서 뭔가 행정 처리를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같은 데 볼 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잠실 6동 주민센터 혹은 뭐 잠실 3동 주민센터 이렇게 주민센터 기준으로 얘를 두거든요. 그런데 법정 경계는 이거 둘 다 누르면은 둘 다 동시에 나오고요.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또 클릭을 해서 없애면 돼요.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파크리오란 아파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지번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뭐 길, 올림픽로, 무슨 로 해서 이렇게 지명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이전 동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등기부 등본에는 요 동, 법정 경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행정 경계 기준으로 하면은 공부하기는 편하긴 하거든요. 뭐 1, 2, 3, 4, 5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편한데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법정 경계 등기부 등본에 나온 동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알아두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행정 경계로 편리하게 공부는 하지만 법정 경계도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 클릭해서 법정 경계와 행정 경계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정 경계는 사실 거의 안 바뀌어요. 아마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행정 경계는 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삐뚤삐뚤하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 경계는 조금 반듯하게 도로를 따라서 나중에 얘를 경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미 난 도로에다가 그 도로 라인을 따라서 자른 게 있어가지고 더 깔끔하고 더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도를 경계로 나누는 거에는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정 경계와 행정 경계 이 두 가지가 있고 법정 경계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고요. 행정 경계는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공부할 때는 행정 경계로 공부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법정 경계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나오는 주소는 다 법정 경계 동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곳이 볼만한 기능이 여기 지적 편집도라는 곳인데요. 요거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요. 그래서 색깔은 이쪽 지적 편집도에 들어가서 맨 오른쪽 용도 개발하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근데 주로 알아야 할 거는 한 네 가지 정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파트를 보는 거니까 노란색,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주거지역. 뭐 그 중에서도 뭐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단독주택 요런 주거하는 형태에 있는 지형은 주거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권들 있죠? 그런 상업지역이고, 그다음 여기 보라색, 보라색은 공업지역. 어, 뭐 예전에 공단들이 있던 곳이라든지 공장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공업지역이고요. 그다음 이제 초록색은 녹지, 뭐 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숲들, 산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이제 상권들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를 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거와 상권이 서로 붙어 있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녹지 공원, 큰 공원이라든지 산들이 있고, 주로 공장들은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간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좀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는. 서울은 좀 같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근데 공장들 부지가 좀 주거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보라색은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강남을 한번 볼까요? 강남을 보면 대부분 다 노란색, 여기는 주거 지역이 많구나. 그다음에 요 가운데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이 상업 지역이라고 했죠. 여길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많이 보는 뭐 마트 이런 상가도 있겠지만 어떤 일자리들,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백화점 같은 곳도 다 요 상업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뭐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니까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렇게 분홍색 상업 지역이 있고요. 그 상업 지역을 둘러싸고 보통은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뭐 녹지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뭐 평평한 공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 지역을 가로막은 산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쪽 지방 쪽으로 가면 뭐 천안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주거 지역이 있고 저 위쪽에 산업단지가 요렇게 좀 외곽 쪽으로 해서 따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적 편집도까지 알아봤고요.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첫 번째 주거 지역은 노란색, 상업 지역은 빨간색, 공업 지역은 보라색, 녹지 지역은 연두색. 요렇게 네 가지만 크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보는 거니까, 아파트를 만약에 하나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어디 보자.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단지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바뀌면서 원래는 이렇게 보자기 모양인데 한 손가락으로 바뀌면서 요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밑에 부동산 정보가 떠요. 시세까지 해서 뜨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몇 세대인지, 그다음에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언제 준공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여기 왼쪽에 지도와 스카이 뷰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보기 쉽게 그냥 약간 그림 그린 것처럼 나온 거고요. 스카이 뷰는 이렇게 위에서 정말 찍은 것처럼, 찍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 지역을 본다면 파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사진 볼 때 좀 저는 주로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로드뷰를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길마다 혹시 길마다 이제 카카오 차가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를 갈까? 신촌 이쪽 아현 뉴타운 쪽에 여기가 이제 또 한창 만들고 있는 곳이라서 거의 다 어디 갔지? 신촌을 가고 싶은 건데 2호선 이쪽에 있구나. 자, 여기서 내가 요 길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요 세 번째 로드뷰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딱 갖다 대요.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도에 나오고 있는 방향이 여기 그대로거든요. 왜냐면 전체 지도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넓히면은 얘가 요렇게 가고 있구나. 요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여기 신촌 그랑자이구나. 그리고 쭉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여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구나. 여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로드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인지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확인을 해보는 게 특히 서울에는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요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모습이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를 알아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업을 판이고 뭔가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나중에 얘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눈을 좀 키우기 위해서 과거를 좀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쪽 왼쪽에 보면은 여기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전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전 사진이 2009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과거 사진 비교랑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요. 바로 보기 쉽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겹침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분할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야 정말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분할로 보통 보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빌라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더라고요. 아파트, 사실 대단지의 신축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는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변 상권이라든지 상가 건물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 일대가 이런 도로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포장이 잘 돼 있고 요런 나무 같은 것도 녹지 공간도 잘 형성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고 할 법처럼 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이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는 미래를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사진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날짜를 또 클릭을 해보면은 다른 날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요랬고, 뭐 2013년에는 이제 하나둘씩 조금 뭔가 변하나 보다. 아, 이건 좀 찍은 게 달라서 그렇구나.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했네요. 2016년도까지는 뭐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2017년부터 이제 하나둘씩 철거를 하고 뭔가 펜스를 치기 시작하고 음, 요건 펜스를 치기 시작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21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지금과 비슷하게 탄생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X를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지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로드뷰를 끄고요. 그랬을 때 좀 확대해서 스카이 뷰로 한번 볼게요. 스카이 뷰로 한번 보면 요거는 지금 최근 사진이고요. 이전에 2008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땅이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작은 요런 빌라, 주택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는 오래된 건물의 빌라, 주택이었다가 한 18년도에는 이렇게 땅을 다 철거를 하고 다 빈 땅을 만든 다음에 최근에는 아파트 지은 게 아직 사진이 안 찍혔나 봐요. 요렇게 최근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네, 아파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뷰로 보면은 예전에 뭐 재개발하기 전에 빌라 주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네모난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재개발되면은 이렇게 아파트 모양으로 스카이뷰에서 나오게 돼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어, 여기서 법정 경계, 행정 경계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지적 편집도에서 색깔별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각 그 실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물론 실제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다음에 또 스카이뷰를 통해서 과거 사진도 알 수 있고, 로드뷰를 통해서도 과거 사진을 볼 수 있다. 네. 제가 주로 요 카카오 맵에서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아파트 어떤 지역을 분석하거나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청주를 한번 가볼게요. 청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법정 경계를 보면은 청주는 4개의 구로 나뉘어요. 4개의 구로 나뉘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동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불규칙하게 동으로 나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법정 경계를 취소하고 행정 경계를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죠.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본인들이 행정 관리하기 편하게 공무원들이 행정 관리 편하게 이렇게 임의로 나눠 놓은 행정 경계는 뭐 1동, 2동 이렇게 1동, 2동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이쪽을 보면 여기에 중간에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공업지역이 있구나. 공업지역 아래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중간중간 상권이 잘 형성돼 있구나. 그리고 상권 가운데 녹지지역 아마 뭐 산이겠죠. 산이 있구나.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그냥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여기 복대동인데요. 여기는 과거엔 어땠을까? 이거를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볼까? 그러면은 여기
사거리에 학원가가 이렇게 크게 잘 형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는 과거에 어땠을까를 보고 클릭을 하면은 2010 년도에는 요렇게 허허벌판이었구나. 허허벌판인 곳을 이렇게 지금처럼 빌딩을 올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네.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짜잘짜잘한 기능, 다양한 기능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주 메인 기능은 저는 요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이제 다음 지도를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기능이 사실 매번 쓰는 기능을 좀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대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 보시면은 충분히 또 익숙하게 그 기능을 익히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